자, 오늘 주제는 빌라 거저준다는데 매매해도 될까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빌라를 거저준다고 하면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녀보면은 빌라가 투자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널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가 1998년 2월에서 2003년 2월이더라고요. 네, 김대중 집권 시기 때 제가 임장을 다녔습니다. 네, 그분이 대통령으로 계실 때 그때 2003년도에 제가 임장을 정말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뭐 돈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저금을 또 뭐 그렇게 해놓은 상태도 아닌데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임장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서울 지역을 열심히 딴에는 다녔는데 도대체 무엇을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그 깜깜한 상태에서 다녔거든요. 그때 누가 좀 길라잡이가 좀 분명하게 되는 길라잡이가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아쉬움도 들지만 지나고 나면 다들 좀 그때가 좋았어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들 지금 빌라를 거저준다면 매매를 하시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2003년도 때 제가 많이 다닐 때 그때 빌라를 거저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냥 등기만 쳐 소유권 넘겨줄게 제발 좀 사가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서울에 있는 지역의 빌라였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다녀봤던 지역의 빌라 가격 지금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이 되어버린 빌라인데, 자, 그때 당시에도 아파트는 좀 괜찮았지만 빌라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이 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다음에 신축 빌라를 또 엄청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구축 빌라에 대한 그런 또 안 좋은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구축 빌라는 더더욱 안 들여다보는, 신축 빌라를 그냥 500만 원에 주고 또 살 수 있는 시기가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빌라에 대한 수요가 그쪽으로 쏠리고, 그러다 보니 구축 빌라는 더더욱 좀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제발 좀 사가라, 그냥 줄게 라고 하는 시기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요. 작년이랑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그랬고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빌라 거저준다라고는 하고는 지금 있는 그런 지역이 거저준다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봐야 되겠네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첫 번째가 제가 있는 부동산들이 있는 지역들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의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손님이 왔고, 자, 오늘 집을 내놓은 거에, 그 한 달 전에 집을 내놓은 거에서 그 손님이 집을 보고 나가자마자 부동산 사장님께 바로 3천만 원을 올렸어요. 부동산 사장님께 저희 3천만 원을 올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3천만 원을 올려도 집을 보러 오시는 손님들이 요즘 와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 이야기로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걸 더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지역에 제가 또 부동산을 또 내놨는데 거기에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지금 서울 지역에 역전세 난 빌라를 매입하겠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역전세 난 빌라만 찾아서 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역전세 났다라고 하는 말은 전세가 2억이었다. 그런데 지금 매매가로는 뭐 1억 8천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전세 난 거를 사겠다라는 얘기는
매수자에게 매도자가 2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이게 역전세 난 물건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요거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이렇게 사서 현금으로 본인들이 1,000만 원, 뭐 2천만 원씩을 매수자에게 매도자가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수자가 1,000만 원, 2천만 원씩을 받아서 꿀꺽 삼키고 이제 세입자분이 나갈 때 보증금을 보태서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잘못하면 사기죄에 걸리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역전세 난 빌라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자, 근데 만약에 2년 후에 아니면은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사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받쳐주고 매매가가 또 받쳐준다. 1억 8천이 된 게 매매가가 올라주거나 또는 전세가 지금은 역전세가 낮지만 전세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지금 매수하는 사람은 현금도 받고 그리고 나중에 가격도 오른 상태니까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대단히 정말 그야말로 1, 2년 후에 시장 상황을 잘 모르고 그냥 하는 거다. 그러면은 잘못됐다가는 큰일 나는 거고, 만약에 확신이 있어서 앞으로 1, 2년 후에 빌라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 근데 그러니까 요렇게 돈까지 얹어서 빌라를 주게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케이스냐 하면 그야말로 빌라를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2억짜리 전세가 있는 집을 2억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약간의 금액을 드리는 거. 막 찾아보면요. 300만 원 차이다. 600만 원 차이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차이다. 요 정도 되는 차이로 사가라 라고 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설마 이런 물건들이 있겠어요? 라고 하는데 저희 실전반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요런 물건들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요렇게 또 투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갭차가 얼마 나지 않는 갭투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찾아보면 의외로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빌라 매매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좀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걸 좀 매도를 할까, 그런 분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 이런 물건들, 즉 투자금은 별로 많이 들지 않고 어쩌다 보니 또 돈까지 얹어서 살 수도 있는 구역도 있고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집주인 상황에서 나중에 전세금을 내줄 걸 얹어서 파는 물건이 있는 경우,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할 텐데요. 예전에 청주가 그랬습니다. 청주가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기 전에 그때 청주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얘기를 할 때 어느 지역 얘기를 하면 갈 때는 어느 지역 얘기를 하면 한꺼번에 확 몰리니까 그때 가면은 한두 사람이 가도 집값을 올린다. 한두 사람이 전화를 해도 뒷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고 집값을 올리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빵 오른 가격에 또 살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나서 언제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비수기에 가서 매입을 하거나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수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겨울. 근데 요즘 이 겨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원래 겨울이 여러분들 많이 추웠습니까? 3월 초에 폭설이 내린다고 하고 막 그렇긴 했지만 겨울에 은근히 집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분위기를 살핀다라고 할 때 지금 경매 물건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 물건은 많다. 경매 물건은 많은데 이 경매 물건은 사실은 대략 1년 전부터 잘못해서 쏟아져 나온 물건들이 지금 매각이 되고 있고, 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시간차가 있다. 경매는 시간차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분위기하고 경매 시장하고 분위기가 엇박자가 나는 좀 상황인데요.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지지만 나중에는 갑자기 경매 물건도 많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은 경매 물건을 나는 보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금 경매 물건을 봐야 하는 시기로는 아주 좋은 시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동산 시장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실소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투자자들이 집을 안 보고도 사고, 그리고 본인들이 거주할 집을 찾아다니고, 근데 막상 찾아다녔더니 적당한 가격에 집이 의외로 없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겨울인데도 의외로 집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봄이 되면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텐데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지금 부동산 가격 오름세에 대한 이야기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지만 봄 되고 또 올해 또 하반기 되고 막 그러면은 여기저기 부동산 가격이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강력한 규제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부동산 분위기로는 좀 뜨거워질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겨울에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원래는 비수기 하면 겨울 이렇게 많이 이제 꼽으시는데 사람들이 겨울에 잘 안 다닌다 이러는데 겨울에 다녀서 봄에 이사하려고 하시고 또 가을에 이사하기 위해서 또 여름에 다니시고 좀 그러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가장 제가 느꼈을 때 사람들이 좀 잘 많이 안 다니는 시기가 장마질 때, 비가 많이 올 때, 물론 겨울에 폭설 내릴 때도 그렇긴 하지만 장마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 이런 시점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안 다니거든요, 집을 보러. 자, 이럴 때 몰래 한번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부동산 사장님들이 하품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한번 가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장마졌을 때 가셨던 분들 중에 청주의 아파트가 거의 이제 바닥에서 전세가 밑으로 역전세가 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떤 회원님들께서는 아파트를 구입을 하면서 소유자분에게 돈을 얹어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거의 50% 가까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자, 근데 지금 투자자들 중에 서울에 있는 빌라들 중에 역전세 난 빌라를 찾고 있더라. 자,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보지 않고 갭 차이가 조금 난 빌라도 매입을 하더라. 지금 현상입니다, 현상. 제가 겪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어디 위주로? 서울 위주로. 자,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빌라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다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나도 빌라를 매매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2025년 3월달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3년간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한답니다. 특히나 2026년에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이 되게 심화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런 기사가 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지금, 자, 이거는 서울이에요, 서울.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만약에 서울에 어떤 부동산이 없으시다면 서울에 하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 이유는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3년 동안 많이 부족해진다. 특히 2026년 아파트 공급이 되게 많이 부족해지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사상 최대로 31만 건이 지금 쏟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면서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그거 좀 뜬금없는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는 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한편에서는 그런 뉴스도 나옵니다. 자,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도 손님이 왔다 갔어요. 가격을 더 올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손님이 또 오시고 갔네?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뉴스에서는 어느 한쪽 뉴스에는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강남 아파트뿐만 아니라 마용성 쪽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물론 노도강 쪽은 좀 그렇다. 분위기가 썰렁하다. 아직은 그렇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부동산 가격이 벌써부터 아직 봄이 본격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들썩들썩거리면 좀 안 되는 거였는지,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지금 사상 최대로 31만 건이 쏟아지고 있는데 무슨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후에 가격이 폭등을 했느냐, 그거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 아파트는 앞으로 3년간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하는데 상당히 많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라든가 서울, 그 다음에 아니 신축 아파트가 아니어도 나는 좀 구축 아파트도 괜찮아. 구축 아파트에 좀 괜찮은 가격대면 나 구입해서 실소유라도 이렇게 구축 아파트로 살겠어 라고 하는데, 막상 다녀보니까 집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적당한 가격에 집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떠오르는 곳이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텐데요. 자, 이 여파가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하면 뭐냐 하면 바로 빌라, 뭐 단독주택, 뭐 다가구, 근데 특히 빌라 밀집 지역, 노후한 빌라 밀집 지역이 이제 재개발하는 것으로 떠오르겠죠. 자, 그리고 서울시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체에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좀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한다라는 부분의 입장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그런 지역에 지금 사업지 같은 경우는 빨리 이제 움직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서울 상황은 제가 다녀보니까 어떤 분위기냐 하면 극과 극이다. 극과 극이다. 신축 아파트, 강남 아파트, 잠실, 뭐 이런 쪽의 아파트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높은데, 자, 아직까지 빌라는 전세 사기다 뭐나 해가지고, 와, 정말 어거지로 이게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가하고 매가하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가 2003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그때 대통령님께서 집권하시던 말기 그때 제가 가방을 얼러매고 돈도 별로 없으면서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만한 데가 없느냐라고 해서 돌아다닐 때 빌라 가격이 전세 가격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때 그냥 등기만 쳐서 가져가라고 할 때 왜 등기만 쳐서 가져가지 않았을까?
많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건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경매로 열심히 했죠. 경매로. 자, 그래서 저는 좀 경매로 투자를 했던 부분이 중간중간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버텼냐 하면 남들이 자, 시세 대비 자, 경매로 항상 저렴하게 시세로 살 거면 좀 불안한 거예요. 떨어지면 어떡하냐. 모르니까. 상황을 잘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 예측이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 여차하면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주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주거 목적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집을 구하든지 아니면 항상 시세보다 저렴하게 투자를 해놓으면 그러면 속이 편합니다. 속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거. 미래 예측 필요 없고 무조건 저렴하게 그냥 괜찮은 지역에 내가 지금 타이밍이 맞나? 투자 타이밍이 맞는 것이냐 안 맞는 것이냐를 고민이 되신다면 투자 타이밍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항상 타이밍. 부자가 되는 데는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엉뚱한 타이밍을 맞춰서 계속 노력을 하면 이건 정말 안 좋은 길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 끝이 저 절벽 끝으로 떨어지는 폭포가 막 떨어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는 그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긴 하지만 노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특히 부동산 투자 이거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타이밍을 맞추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뭐냐 하면 시세보다 항상 낮게 구입을 하던가. 그러니까는 시세보다 낮게 구입한다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경매가 아니어도 자, 머니트리 키우기라는 책으로 이거 머니트리 키우기 책 제가 이 책을 보고 좀 그대로 좀 따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된 그런 책인데요. 머니트리 키우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니트리 키우기라는 거는 제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가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24시간 365일 지가 알아서 돈을 벌어다가 제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그런 머니트리를 키워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준 책이고 그리고 머니트리 키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돈이 없어도 머니트리를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줬던 게 바로 머니트리 키우기라는 책입니다. 자, 근데 거기서 시세보다 우리는 경매가 되게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자, 그리고 또 시세보다 낮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머니트리 키우기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눈먼 부동산 그러니까 완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을 잘 골라서 그 부동산을 성형수술을 해주던가 그래서 제대로 잘 고쳐서 그러니까 하자가 많은 부동산을 멀쩡하게 고쳐서 높은 가격에 임대를 놓거나 매매를 놓는 방식 자, 그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런 물건들을 찾아 헤매서 1년에 한두 건만 해도 괜찮은 거죠. 자, 이게 부지런만 떨면 돈이 별로 없어도 이거를 가지고 1년 연봉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머니트리 키우기에 그 다음에 콘텐츠 제작을 하고 책을 집필해서 책 출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제가 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설마 되겠어 라고 했는데 그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또한 그 머니트리 키우기에서
남들이 보지 못한 하자가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멀쩡하고 너무 좋은, 나빠 보이는데 보석 같은 그런 부동산을 찾아서 진짜 보석으로 만드는 그런 걸로 해본 거가 저는 참 재미가 있었고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러면 참 괜찮죠. 자, 그런데 이렇게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타이밍을 잘 맞춰서 내가 이도저도 막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자가 많은 물건이라면 정말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수리부터 시작해서 집에 대한 공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은 쉬운데 정말 실제로 겪어보면 장난 아니게 알아둬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두 번, 세 번 정도 해보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아주 크다란 그런 경험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그걸 하는 동안은 정말 죽을 맛이에요. 너무 힘들고 야, 세상이 정말 돈 벌기 정말 어렵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자, 그런 게 싫다 그러면은 첫째도 타이밍, 두 번째도 타이밍, 세 번째도 타이밍입니다. 자,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되는데요. 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저는 또다시 그 2003년도와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서울의 빌라 시장이 좀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지만 옥석을 잘 가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옥석은 뭐냐 하면 앞으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 개발 가능성이 높은데 모르는 지역,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에 이제 개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 개발을 하는데 대단위로 단지를 세우는 인근 거리, 인근에 접해 있는 곳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여기도 같이 주택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빌라 시장은 죽어 있는 상황이죠. 거저 가져가라. 내가 돈 얹어서 줄 테니까 거저 가져가라. 아직까지도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막상 다녀보면 선생님 투자금이 의외로 많이 들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 투자금이 별로 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현장학습으로 많이 다녔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들을 우리는 현장학습으로 갔다 왔습니다. 자, 근데 대표적으로 또 어떤 지역이 있느냐 하면 바로 은평구가 있습니다. 은평구. 자, 아직은 빌라가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개발 예정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면 인접지역까지도 이제 집이 부족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자, 그러면은 인접지역들까지도 같이 덩달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은평구도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은 여러 사업지가 지금 철거를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빌라가 저평가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은평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여러 지역들도 있죠. 근데 그런 지역들 다 얘기하면 아껴뒀다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 그런 지역들은 얘기하고요. 자, 서울 지역에 대표적으로 획기적으로 많이 변할 수 있지만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 어느 곳인가요? 라고 또 한다면 저는 한 곳을 꼽으라 그러면은 은평구를 꼽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제 서울이 개발이 되고 막 그러는데 또 서울 지역에 개발이 되고 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축 아파트가 되었을 때 그 신축 아파트 가격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중상층에서 이제는 중상층 하면 이제 좀 그렇죠. 우리가 100억, 200억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부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00억, 200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중상층의 상위 중상층으로 불려야 된다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0억, 200억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들이 주르륵 생기고, 그러면은 이제 일반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살만한 집들이 서울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사를 가시는 세입자분들에게 자꾸 물으면 어디로 이사를 가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서울에 분당이나 판교 그쪽은 이제 직장 때문에 가시는 거고, 인천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인천 지역으로. 근데 인천 지역도 그런 수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되는 곳들이 은근 많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자, 많은데, 근데 인천도 지금 놀라울 정도로 빌라 가격이 많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매로 엄청나게 많이 저평가되게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시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천에 경매 물건이 많이 쏟아졌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사고가 언제 나느냐 하면 1년 전, 1년 반 전, 6개월 전이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쏟아지는 물건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쏟아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저평가되게 저가에 낙찰될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장담 못한다. 타이밍상 앞으로 계속 빌라가 계속 쏟아지라는 법은 없다. 이제는 다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경매로 쏟아질 물건들은 이제 거의 다 쏟아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입찰을 싸게 낙찰받고 싶어도, 야, 그 당시에 4천만 원, 6천만 원이면 낙찰이 될 수 있는 빌라들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마치 20년 전에 와,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에 어떻게 낙찰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지경까지 간 인천 빌라들. 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자, 하지만 그것도 옥석을 잘 가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실전 집중반 분들, 자, 현장을 저희가 또 인천 지역을 가서 어떤 물건을 살펴서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눈으로 직접 많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가는데요. 자, 이건 재개발 예정 후보지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2025년 1월 달에 낙찰이 됐어요. 얼마에 낙찰이 되느냐 하면 감정가가 1억인데 네, 6,700만 원대, 즉 66%대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물론 감정이 높이 감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가가 시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66%가 진짜 잘 낮게 낙찰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9명이 입찰을 하셨는데요. 6,710만 원대에 낙찰이 됐는데요. 66%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매입할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장담을 못하겠다. 나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시세보다 싸게 투자를 하는 것이 속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66%가 시세에 비해서 얼마만큼 낮게 낙찰이 됐는가는 감정가로 판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시세로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빌라가 인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서울에 있는 빌라도 기피하네 어쩌네, 물론 보러 다니시지만, 물론 발빠른 투자자들은 좋은 물건들을 지금 찾아서 보지도 않고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그 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아직은. 자, 그러한 상황인데 인천은 더더욱 그러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인천에 있는 빌라를 내가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는다라고 할 때 물론 66%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시세보다 싸야 됩니다. 저는 좀 요런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은 투자를 했는데 많은 손해를 보지 않고, 손해를 본 바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 거에 손해를 본 게 거의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제가 소심해서 그렇습니다. 소심해서. 그래서 어떻게 소심하냐 하면 입찰을 할 때 항상 시세보다 80% 미만대 물건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꼼꼼하게 시세 조사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우리가 실전 집중반 2기분들이랑 같이 함께 현장학습 가는 지역인데요. 여러분들 현장학습 가실 분하고 5분만 너무 많이 모시고 가면 이제 그 지역 분들, 그 다음에 보시는 분들 좀 피해를 볼까봐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 모시고 가지 않고 저희들은 이제 소수의 분들만 모시고 가는데요. 이제 한 분 남았습니다. 한 분. 자, 그래서 빨리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가실 분은.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단히 아파트 단지로 바뀔 지역에 현장 학습을 갈 텐데요. 자, 근데 그때 가서 보면은 경매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30% 저감된 상황으로 30% 유찰된 물건도 있고 66% 유찰된 물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만 보고 그냥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9월동 재개발 모래내 시장역 인근 한대 빌라가 8천만 원에 있습니다. 자, 보면은 39.36제곱미터 39.36제곱미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조금 더 뒤져보면 자, 같은 비슷비슷한 그런 곳에 이 지역에 9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전세는 얼마 가느냐? 7,580만 원에 매매가 되어 매매가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 다른 그 물건들이긴 하지만요. 자, 전세가를 봤을 때 자, 요거 40제곱미터죠. 40제곱미터 기준으로 자, 매매가가 7,580만 원입니다. 근데 7,58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전세가 5천만 원. 34제곱미터 5천만 원, 36제곱미터가 5,87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 40제곱미터를 한 6천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은 자, 투자금 대비 자, 아까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하면 그래도 여기서 봤을 때는 1,000만 원 이상은 차이가 나죠. 근데 아까 우리 경매 물건을 봤을 때 66%에 자, 얼마였죠? 6,710만 원. 자, 여기 44제곱미터예요. 44제곱미터고. 자, 아까 40제곱미터가 7천만 원 중반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6,710만 원이 시세 대비 낮게 낙찰됐어요? 높게 낙찰됐어요? 네, 입찰자가 9명이나 입찰을 했는데도 낮게 낙찰이 됐습니다. 자, 이건 그리고 자, 만약에 이거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은 요 정도 사이즈의 재개발 예정 후보지인데도 자, 요거 한 6천만 원 정도의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은 이거 나쁘지 않은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투자금이 전체적으로는 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우리 그러면은 인천에 이렇게 보면 경매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잘 보면 여기에 7,580만 원인데 전세 6,180만 원 승계라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뒤져보면 200에서 300만 원을 얹어서 사가실 분 하고 또 그런 물건들도 쭉 있습니다. 제가 그런 물건들은 좀 이불로 좀 뺐습니다. 그거는 저희 실전 집중반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뺐는데 어쨌든 재개발 그 예정지 후보지인데도 불구하고 투자금이 이렇게 적게 들어가는 거 부분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 타이밍이 많지가 않다. 자, 이런 시기가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중간에 고생도 하시고 그런 부분도 계시긴 하시겠지만 지금 다시 힘을 내서 좀 달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다니시다 보면 거저 얻게 되는 부동산이 생겨요. 거저 얻게 되는 부동산. 자, 이거는 자, 첫 번째, 잘못된 투자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박을 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르는 거가 뭐냐면 기본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는 거예요. 자, 이게 거저 얻게 되는 부동산이 이거 그냥 얹어서 사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별로 투자금도 들지 않고, 그리고 경매로도 싸게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지금 지역이 막 생긴 이런 현상이 드문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런 이제 변곡점에 와 있는 이런 시기에 자, 또 잘못된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기본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기본. 그리고 대박 투자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본을 잘 지켜서 괜찮은 알짜 부동산을 투자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은 뭐냐 하면 기본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권도를 처음에 배울 때, 수영을 배울 때, 운전을 배울 때 뭐가 뭔지 모르지만 뭔가 배워야 될 게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어렵고 버벅거리고 막 그러한 그 부분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 기본인데 사이드 미러를 보고 운전대 잡아서 나아가고 하는 거가 다 나중에 지나가면 별거 아니지만 처음엔 정말 다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본을 안 지켰을 때 큰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거저 얻게 되는 부동산에 대박을 볼 수 있는 부동산들이 지금 잠재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타이밍이 그렇다. 자, 한쪽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피터 드리커의 최고의 질문이라는 책을 오늘 받았어요. 요새 요 피터 드리커 이분의 책에 또 빠져가지고 또 이분 책만 주구장창 지금 주문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 피터 드리커의 최고의 질문이라는 이 책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 내가 정말 큰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싶으시면 꼭 책을 꼭 끼고 사시기 바랍니다.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책을 또 읽으면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읽으시고, 그리고 곧 조만간에 또 제가 나오는 책도 여러분들 꼭 좀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피터 드리커의 최고의 질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해답을 구하려면 항상 고객에게 다가가 체계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저 얻게 되는 빌라, 이거 매매를 해서 지금 대박을 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대박 칠 물건을 잘 고르시려면 기본 중에 기본을 지키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체계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내가 무엇을 빠뜨리고 무엇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질문을 하면, 체계적인 질문을 하고, 그리고 현장 가서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질문, 이제 체계적인 질문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다음 시간에, 자, 부동산을 고를 때 어떻게 하면 체계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체계적인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큰 부자가 되고 아니면 잘못된 투자로 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거저 얻게 되는 부동산들은 의외로 요즘 많이 숨어 있는데 대박을 칠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어투가 좀 이상한데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제가 또 이거 하기 전에 좀 뭐를 봤냐면, 요즘 그 심사임당 하시다가 요새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잘해보려고 주영규 PD님의 영상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부동산에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를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는데요. 근데 나도 유튜브를 좀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먹었습니다. 주영규 PD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수성가 부자들의 특징 3가지가 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제가 되게 크게 공감을 했냐면, 첫 번째,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일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수성가 부자들의 특징은 뭐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든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투자를 할 때 보면, 아이쿠야, 요건 좀 별론데, 요거 좀 못난이 사가를 내가 투자를 했구나, 요런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손해는 보지 않고 좋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자, 그럴 때 뭐 어떤 마음가짐이었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되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 라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뭐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든 되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라고 해서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을 정말 단단히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자수성가 부자들의 특징 3가지. 어쩔 수 없이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너무 부동산 투자는 너무 이 용기를 내서 무조건 지르고 보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본을 탄탄히 갖추고 해야 자빠져도 안 아프고 제대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는 뭐냐 하면 목표를 위해서는 참을 줄을 안다 라고 합니다. 2번째 특징이 목표를 위해서는 참을 줄 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겠다, 이런 돈으로부터의 해방을 내가 얻고자 한다. 그러면은 그런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은 그 목표를 위해서 참을 줄을 안다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 부자들의 특징. 자, 3번째입니다. 3번째. 자, 돈과 시간을 막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특히 시간을 막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까는 그냥 시간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시간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배움,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배움, 그리고 부동산, 우리가 먹고 자고 지내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들이는 시간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공부에 대한 시간은 아끼지 말고 쓰자. 그리고 책을 많이 읽자. 책을 읽는 시간도 아까워하지 말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저절로 세월이, 아까 보니까 얼마 정도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큰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면 제대로 그냥 차근차근 갔을 땐 10년, 조금 더 좀 탁월하게 한다 그러면 7년, 와 정말 탁월하다 그러면은 4년 정도 후에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고 입을 벌릴 정도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10년이 걸리는 부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7년이 걸리는 부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4년이 걸리는 부자가 되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목표한 바를 당겨서 하든가, 아니면 10년 후에도 여전히 그냥 제자리 걸음, 나의 10년 후는 어떻게 돼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오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거저 얻게 되는 부동산에서 잘못된 투자가 아니고 대박난 투자를 하려면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고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